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난 27일로 100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경제개혁의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웠다는 평이 우세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재정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 쌍둥이 적자의 원인이었던 석유 보조금을 삭감하였고, 이로 인해 확보된 예산이 인프라 투자 등에 쓰이게 되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종합주가지수도 동기간 4.7% 상승한 것이 이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국 영해를 침범한 베트남 어선을 폭파하여 침수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수라바야 싱가포르 사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수색 지원 등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었던 듯합니다. 그런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통령 선거 시 정적이었던 프라보오 그린그라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번 만남이 과연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충격적인 뉴스였던 듯합니다. 목조록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발전, 시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 및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 더욱 굳건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정치와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금융시장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 시장은 미국 내구재 주문 감소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던 미 달러화가 28일 FOMC 회의에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 금리 인상 우려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와 루피아화 환율은 28일 소폭 상승에 이어 특히 29일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월 29일 미 달러당 12,582루피아로 전주 대비 95루피아 상승 마감하며 0.76% 평가 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부르조네고로 재무장관은 27일 오히려 현재의 루피아 약세가 수출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래 루피아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3%나 하락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95.2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0.5원 상승, 즉 0.97% 평가 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8.7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3원 상승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 금리는 1월 29일 7.15%로 전주 대비 0.12%포인트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29일 5,263포인트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 일평균 거래량도 7.7조 루피아 정도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 원유 재고 급증 및 달러화 강세, IB들의 유가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서 29일 44.5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함유 5% 이하의 주류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2만 3천 개 정도로 추정되는 미니마켓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3개월여의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흐맛 고벨 무역부 장관은 이 규정이 비록 5% 이하 주류에만 해당되지만 이러한 판매 금지 규정이 발효됨으로써 미니마켓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학교나 주거지역 주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주류 노출 기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였습니다. 물론 발리와 같은 국제적 관광지와 같은 곳에서는 규정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니마켓 대신 식당이나 큰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해외 관광객 감소나 관광산업의 축소 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무역부 장관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무역부의 주류 판매 금지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규정이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들,
특히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주는 일환이 될 것이라며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6일 원스톱 통합 서비스 빼떼 에스페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투자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경제 성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러한 빼떼 에스페의 실행에 따라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5.1%에서 5.8%로 끌어올리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투자 유치에 우선순위를 둔 분야는 발전, 천연자원 가공, 해양업 등이며 빼떼 에스페 서비스는 금융과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약 1,200개 비즈니스 분야의 인허가를 취급하게 됩니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장은 주, 시, 군 정부가 통합 서비스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가들은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신속하게 투자 실현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아핀도의 사니 이스칸다르 사무총장은 허가 취득 과정이 간소해지고 투명해지고 저렴해짐에 따라서 투자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산 사과 2종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무역부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기업인 비다트 브라더스가 가공 수출한 캘리포니아산 붉은색 사과 갈라와 녹색 사과 그래니 스미스 등 2종류의 사과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를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기관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고열, 심한 두통, 근육경직, 메스꺼움, 구통,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다트 브라더스는 문제의 사과가 빅빅과 그래니 베스트라는 브랜드로 판매됐고 그 외에 다른 브랜드나 이름을 붙이지 않은 채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사과 구입 시 자사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 따르면 이 회사 포장 제품인 카라멜 애플을 먹은 후 4명 이상이 리프테리아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당국도 지난 18일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말 아시안 경제 공동체 AEC의 출범에 따른 역내 인력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규정과 외국 인력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세분화하여 자국 노동자와의 경쟁을 피하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직종만 허용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서비스인 무역 컨설팅 부문에 대하여 허가된 직책을 영업자문, 품질관리자문 등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허가 추천서 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5년가량의 경력 소비자인 기계설치, 기계정비 직책의 외국 인력도 고졸과 전문 대학 인력 소지자일 경우에는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상기 외국 인력은 종전과 같이 TA-01 기간이 12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정관에 등재된 이사와 감사 및 투자자가 인정한 경영인도 12개월짜리 TA-01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카르타 소재 한 한국계 대기업 인사 담당자에 따르면 본 규정은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 취득한 끼따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12개월짜리 TA-01을 받은 경우 연장 수속은 종전과 같이 이민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TA-01의 경우에는 연장을 위해 6개월마다 비자 취득을 위한 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인허가 절차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자카르타가 2015년 안전한 도시 종합순위에서 50개 도시 중 가장 아래인 51위를 차지했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영국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25일 5대륙 50개 도시에 대한 치안과 안전도 등을 평가하여 세계 50대 도시 안전지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1위는 도쿄, 최하위인 50위는 자카르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개 도시는 도쿄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오사카,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등이었고 하위 5개 도시는 리야드, 요하네스버그, 호치민, 테헤란, 그리고 자카르타 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24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분화 결과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디지털 안전도 49위, 의료 안전도 44위, 인프라 안전도 48위, 개인 안전도 45위 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고서는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한 도시의 안전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0개의 도시를 광범위한 개념의 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서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25위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결과로는 이러한 통계적인 안전도와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 안전도와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쥐리히와 멕시코시티만이 체감과 실제가 똑같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보다 불안해하는 경우,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체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도시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게 도시 운영자들의 과제라고 합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 더 자카르타의 치안과 인프라 확충에 힘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우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댕기 열병이 유행한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댕기 모기에 물린 경우에는 4에서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 심한 두통, 구역질, 임파선 부종,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약효의 댕기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족자카르타주 구능 끼둘에서 댕기열 환자 수가 지난달 53명, 이번 달 49명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댕기열 경보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그리고 서부 깔리만탄, 남부 스마트라 등지에서도 댕기열 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월 말 절정에 달할 우기를 고려하였을 때 댕기 모기의 서식지인 무릉덩이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댕기열 확산을 위해 3M 캠페인인 묻기, 배수, 물통의 뚜껑 덮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흔히 만남의 시간은 금세 지나가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시간은 순간이지만 불행의 시간은 길게만 느껴집니다. 만남과 행복은 즐기는 시간이지만 기다림과 불행은 당장 끝내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모든 시간은 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는 이런 주문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상 솔로몬의 반지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